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메리가 나조차 알아채지 못한 내면의 차별로 남을 사랑하지 못한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콘클라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내 시간표에 공강이 없는 사실이 너무 슬퍼 현실을 의심해본 메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계인의 존재를 의심해본 신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의심해본 탱이입니다. 그럼 탱이님께서 오늘의 영화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늦은 저녁 토마스 로렌스 수석 추기경은 어디론가 황급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향한 곳은 교황의 거처. 이미 다른 추기경들이 교황의 죽음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황의 죽음에 그와 가까웠던 로렌스와 동료 추기경 알도는 슬픔에 빠지지만 그럴 겨를조차 없이 로렌스는 다음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몇 주 뒤 세계 각지에서 추기경들이 도착하고 온갖 일들이 정신없이 바쁜 로렌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차기 교황으로 거론되는 몇몇 추기경들에 대한 미심쩍은 제보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 추기경의 등장까지 로렌스는 자신에게 부여된 콘클라베라는 임무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약사는 왜 콘클라베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일단 저한테 콘클라베가 굉장히 와닿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나 있어요. 네, 뭐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요즘은 성당을 안 다니지만 가족분들이 성당을 다니셔서 집이 네. 가톨릭이시군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쵸? 네. 전 사실 오늘 녹음 오면서 좀 걱정했던 게 네. 제가 종교가 없고 아. 이래서 근데 저희 멤버분들 중에 가톨릭이신 분들이 몇몇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기독교예요. 그러면은 아. 적절하네요. 무교 한 명, 1대1 개신교 네. 한 명, 네, 가톨릭 한 명.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문화나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했던 감이 있고 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로마에 가서 바티칸 시국을 직접 다녀와서 오. 이 영화의 배경이자 콘클라베가 이루어졌던 시스티나 성당을 네네. 구경을 했었거든요.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거죠? 네. 어. 그래서 지금도 포스터에 보면 뒤에 시스티나 성당에 그쵸. 있는 네.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이 보이는데 네. 이걸 제가 실제로 보면서 진짜 눈물이 살짝 났던 그거 경험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너무 엄청났어요. 그래서 한 네. 20분 동안 멍 때리면서 보고 그 감동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이 영화를 보니까 되게 네, 더 신기하더라고요. 4D 같았겠네요. 그런 느낌. 아니 이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최근은 아니고 올해 작년 중순쯤에 그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읽어가지고 네. 되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 왜냐면 그 크기가 있으니까 프레스코잖아요. 네. 벽화니까 크기가 있어서 너무 보고 싶은데 항상 이제 스크린으로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그 구글 그 아트 뮤지엄 그거 들어가서 보고 뭐 그랬었는데 굉장히 부럽네요. 네. 네, 되게 경건한 분위기였어요. 그쵸. 그거 사진 되게 촬영도 안 되고 맞아요. 되게 빡세다고 맨날 네. 혼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다 몰래 막 이렇게 맞아요. 찍나요? 네네 네.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플래시 때문에 훼손될까 네 봐. 플래시가 이제 그림이 훼손될 수가 있어서 플래시만 금지인데 원래는 보통 네.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플래시만 금지인데 사람들이 보통 모르고 그냥 찍다 플래시 터트리니까 되게 엄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내쫓는데요. 무서운데? 그렇게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저는 근데 그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집중할 수 동안 있으니까. 네, 많은 미술관에 갔지만 점점 더 제가 약간 사진에 집착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네, 너무 좋은 작품을 보면 진짜 잘 찍어서 나중에 네. 배경화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도 맞춰서 찍고. 네. 근데 이 작품을 볼 때만큼은 정말 나와 이 작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애초에 크기부터 조금 압도되는 게 커서 네. 거기서 오는 감동이 되게 그 컸던 기억이 성당 나요. 특유의 그 홀릭함이 있잖아요. 네, 또 맞아요. 사실 그게 국내에 있는 성당들 조그만 성당들만 가도 그게 느껴지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진짜 확실하게 약간 그 음. 위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시스티나 성당은 저는 겨울이었지만 의상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반박객이더라도. 너무 튀거나 노출이 많거나 이런 건 안 네. 되는 그런 식이군요. 반바지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개빡세네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네. 그 트위터인가에서 글을 읽었던 게 되게 웃겼던 게
그 왜 그런 수도원 몽크 같은 거 다룬 영화들 보면 그 네. 수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일런스라고 막 그 혼내듯이 어.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거기 가면 들을 수 있어서 일부러 떠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 사일런스 음성을. 그래서 그 음성이 거기서 들린다고 막 그렇게 어. 혼낸대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참 우리 콘클라베 얘기를 하면서 콘클라베랑 정말 안 어울리는 얘기를. 아니 근데 그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네. 그 처방이 진짜 이 영화랑 그냥 편견으로 들었을 때는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왜 이 처방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속안에 가지고 있던 차별을 좀 많이 깨우쳤어요. 진짜요? 오.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다녔는데 그쵸. 뭔가 성당에서 신부님이 왜 항상 남자일까라는 의문을 한 번도 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좀 자연스럽게 네, 느끼니까 저도 사실. 모르게 그냥 내재화된 사실이었는데 사실 요즘은 개신교 같은 경우에 여자 목사님들이 은근히 있는 편이어서 물론 이제 그쵸. 교회마다 음. 그 이제 그 교파마다 좀 다르지만 좀 네. 있는 편이어서 그렇긴 한데 확실히 카톨릭은 좀 그런 게 있죠. 네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 영화를 통해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냥 언어의 문제라던가 인종의 네.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갈라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수많은 차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결론에서는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저처럼 차별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깨닫고 모두를 사랑해보고 싶은 분들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정하고 그냥 녹음 끝낼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뭔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딱히 떠올리진 않았었어가지고 그래요? 되게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 네. 약간 우리가 그걸 혼재해서 쓰잖아요. 그 에로스랑 단어를. 이런 거를 혼재해서 쓰니까 네, 그랬던 맞아요. 거 너무 이제 남성들이 주로 나오고 뭔가 아. 그런 딱딱한 느낌이 드니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서 네, 반성하게 되네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좀 제대로 된 PC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 사실은 되게 종교 영화 같잖아요. 네. 그쵸. 마치 종교 다큐멘터리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데 네. 막상 영화를 보면 되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맞아요. 그냥 저도 공감해요. 네,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추기경 분들도 다 출신이 다르잖아요. 그쵸. 국적이 다르고 쓰는 네.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고 마지막에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진짜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저는 이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맞아요. 네, 보면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종교적인 느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이 영화의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저희가 저희 청취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아카데미 작품들을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되게 그 이제 저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작품상이라고 할 수 있지. 작품상 후보라고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저 했고. 공감합니다. 네, 저도 극장에서 보면서 그래 이 느낌, 이 공기 아,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아카데미 작품상이다. 아. 사실 저는 브루탈리스트도 이제 뭐 방송 이미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어가지고 저는 진짜 요번 작품상 후보들이 역대급으로 되게 별로 흥분되지 않는, 약간 설레지 않는 느낌이어서. 느껴졌어요. 네, 녹음에서. 그쵸. 약간. 네, 진짜 그리고 약간.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녹음이. 그래요? 약간 촌철살인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좀 그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요즘. 근데 이 영화 너무 되게 맘 놓고 좋아할 수 있는 영화였고 제가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2번을 봤는데 2번 다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다시 봤을 때도 좋았었어서 되게 기분 좋게 오늘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간만에 흥분된 저를 다행이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 앞에 신디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네. 메리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차가운 연출, 모순적 인간, 콘클라베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차가운 연출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차갑고 뭔가 스릴러 그리고 서스펜스를 다룬 연출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다들 연출적인 측면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저희가 방송을 또 했었죠.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연출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 외국 영화상 그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아카데미에서 독일 분이시고 중간에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시고 뭐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또 좀 편견일 수 있는데 약간 독일 사람 영화 같다. 약간 그 뭔가 그런 공돌이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엔지니어가 만든 영화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의미, 예, 포지티브한 의미로 그랬던 것 같고 되게 좀 여러모로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거리감이 있는 연출은 분명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로렌스한테 붙어 있는 영화고 로렌스의 입장을 다 대변해주는 영화인데 정말 감정적이지 않고 네. 맞아요. 네, 되게 그런 차가운 느낌이면서도 그러니까 계속 안 끓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100도씨가 안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되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서 진짜 정말 간만에 너무 좋은 스릴러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원인이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각본가가 네. 네, 그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각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같은 인간이 같은 작품을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되게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저도 봤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넷플릭스 영화였는데 네. 정말 전쟁 영화인데 이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쟁 영화 특유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감정이입 없이 이렇게까지 영화를 만들 수가 맞아요. 있을까? 약간 건조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독일 사람이고 독일 사람 입장에서의 그 전쟁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막 끝까지 진짜 대단하다. 약간 그 영화 결말을 뭐 이제 못 보신 있으셔서 이제 얘기를 하기엔 좀 그런데 끝까지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엔 분명 다른 방향인데도 네. 그런 그 되게 건조한데 좀 뜨뜻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차가운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적당히 끓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근데 막 그 왜 우리 막 냄비 너무 라면 끓일 때 깜빡하고 있으면 막 냄비 막 뚜껑 날아갈 것처럼 끓였잖아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고. 적당히 네, 자글자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서 되게 그게 이 영화의 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약간 차갑긴 하지만 네. 뜨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그쵸, 같고 맞아요. 그 100도씨까지 안 끓는다는 표현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게 네. 처음에 영화를 틀었을 때는 제가 최근에 봤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조금 생각났었거든요. 뭔가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 있죠. 네. 네네. 살짝 색감이 좀 옅은 거나 맞아요. 좀 조명이 비슷해요. 네. 조명. 담백한 거나 따뜻한 빛을 어두운 공간에서 많이 맞아요, 쓴다던가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그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는 제가 느꼈을 때 담백한 연출이지만 저한테 되게 뜨겁게 느껴졌고 맞아요. 이 영화는 담백한 연출인데 끝까지 그냥 뜨뜻미지근한데 뜨뜻미지근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애매한 따뜻함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감독님이 네. 이 영화가 말하는 주제랑 영화로 너무 닮아 있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다 일치되는 느낌이어서 네. 사실 이게 좀 굳이 나쁜 이야기를 하자면 별로 그렇게 할 게 없는 영화지만 이게 진짜 그런 추적 스릴러나 미스터리 스릴러로서 좋은 영화냐? 네. 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팬들 막 그런 뭐 아서코난 도일이나 막 이런 뭐 이런 팬들 분들한테는 너무 시시한 트릭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전체가 갖고 있는 얼개가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되게 튼튼해서 그거를 뭐 하나를 굳이 이제 트집을 잡자면 야 저기 삐져나왔다 뭐 이렇게 트집을 잡자면 잡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딱히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게 뭐 그런 부분이 어떤 특정 장르의 팬으로서 아쉬울 수는 있어도 영화 전체적인 그 끝맺음이 너무 완벽하다고 느껴져서 되게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똑 떨어진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스릴러의 어떤 문법을 어쨌든 갖고 있는 영화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문법하고
어떤 콘클라베라는 교황 선출 이 소재를 결합했다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전 영화 첫 장면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짝 하품하면서 들어갔어요. 피곤한 상태에서. 그래서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들어가서 불안하죠 초반에는. 네, 나 이거 보다 자면 안 되는데 지금 프리미어에서 몇 개 없는데 상영관 이러면서 다시 볼 수도 없는데. 네, 다시 볼 수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딱 들어가서 봤는데 첫 장면이 이제 그러니까 현직 교황이 선종하시는 그 네,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반지를 이제 선종하셨으니까 반지를 빼야 되는데 맞아요. 반지가 진짜. 손가락에 걸려서 안 빠져요. 그 삐그덕대는 네. 소리 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부터 약간 저는 이거 다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맞아, 사운드도 저 진짜 네.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경건한 음악을 깔 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막 그러네요. 기도하고 이런 어. 장면인데 무슨 진짜 비밀의 숲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그쵸. 그런 막 비밀이 있고 약간 감식반 같아요. 네, 그냥 네, 그 네. 추기경 같지가 않고. 맞아요. 음. 그런 류의 막 스릴러, 심리 스릴러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운드들이 막 나오면서 반지가 안 빠지는 걸 되게 오래 보여줘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거 약간 다르다. 음. 그냥 마냥 종교적인 영화는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차갑다고 말씀하신 게 약간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되게 이 감독님의 이 감독님 지금 제가 몇 살인지는 체크를 안 했는데 너무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게 그 장면에서 이제 반지를 빼고 그게 실제로 그게 그 어부의 반지인가? 그 반지를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교황님을 상징하는 음. 그거고 그걸 이제 그 위에를 빼잖아요. 네. 그럼 그걸 뺨으로써 교황직이 지금 그쵸, 비어 있다라는 비어있다. 거를 체크하는 장면인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장면이 그 랄프 파인즈가 연기한 로렌스 추기의 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재미를 줘야 되니까 장르적인 재미를 주려고 그걸 일정 시간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뭔가 계속 여러 층으로 유지돼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삐그덕 소리가 나잖아요. 심지어 그 술 취해서 나중에 제보하는 그 대주교가 그 반지를 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보좌하시는 분인가 봐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빼는데 안 빠져가지고 막 낑낑거리다가 빼잖아요. 그거 너무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트렘블리 추기경이 그걸 받아서 그것도 아마 뭔가 절차가 다 있겠죠. 네, 정해진 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네. 그거를 되게 그 반지 우리 가공하는 기계 같은데 꽂고 빼는데 그 톤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로렌스의 얼굴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엄청 클로즈업이고 거기서 이제 미친 연기가 우리 파인즈 할아버지의 미친 연기가 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눈물을 한 방울을 흘리시는데 아니 그 장면이 진짜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울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요? 아무런 감정이 쌓인 게 없는데 그냥 그 한 장면으로 되게 뭔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물론 티어스틱이라 그래서 그걸 쓰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쩜 그렇게 한 방울을 한 방울을 흘리는 게 되게 보면서 그게 설명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서사를 내 뇌가 알아서 만들고 있어. 아, 저 사람이 진짜 가까웠구나. 그쵸, 그 그쵸. 죽은 교황이 싫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랬다는 게 너무 한 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쿵짝짝 쿵짝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했던 그 온도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정적으로 확 끓지도 않고 확 차가워지지도 않는 그 중간 온도가 됐던 게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에서 정말 좋은 연출이 많았다고 이 장면 말고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뭐 미적으로 화려했던 영상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냥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그 추기경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아무래도 좀 진한 빨강색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것과 대비돼서 오는 색감의 효과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의외로 생각났던 영화가 더 메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네요. 랄프 파인즈 때문에 거 아니에요? 배우 때문에 그런 것 아무래도.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딱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떨어지고 그 음악도 좀 비슷해요. 그쵸. 같은 감독 아니야? 그럴지도 네. 진짜 약간 정갈하게 기승전결이 자 여기 하고 군더더기 없이 딱 끝나는 게 제가 더 메뉴를 보고 나서 끝났다 하고 받았던 그 후련한 느낌과 되게 그러네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그런 약간 그 형식적인 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좀 네.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스릴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영화를 볼 때 그냥 드라마 장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추리할 만한 요소가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네.
끝나고 나서 포스터를 보니까 대놓고 보기- 스릴러라고. 네. 보기 드문 네. 흠잡을 데 없는 스릴러 이렇게 써 있는데 음. 이걸 보고 또 신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콘클라베랑 스릴러 장르를 결합할 진짜 생각을 대단한 것 했을까? 같아요. 그게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놀라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이게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뭐 붙인 거야 딴 사람일 수는 있지만 이걸 영화 언어로 다시 그쵸, 그건 또 만들어낸 다른 것도 문제니까. 네 맞아 다른 문제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세 명이 다 음. 읽은 코드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네요. 얘기한 것처럼 그 코드들이 다 같이 담겨 있다라는 것 자체도 뭐 잘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메리님 같은 경우는 드라마 같다고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감정선을 읽으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저 그쵸.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 외부에 다른 이제 그런 스릴러적인 면, 오. 그러니까 그런 그 인간이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그 측면에서 집중해서 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신이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쵸. 보신 거고, 이런 거가 자체가 오. 되게 닫혀 있는 작품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 영화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무리되어 있는 작품이고 사실 다 설명해주고 딱 찝어주는. 그러니까 아까 신디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PC 메시지 강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영화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동시에 된다라는 거는 그러게요. 네 저는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러네요. 부분에서. 네. 되게 함축돼 있는 메시지도 맞아요. 엄청 많았고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건 기본적으로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게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진짜 지루해요. 오랜만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콩클라베가 편견 갖게 되잖아요. 약간 그쵸. 합치서 합치서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미사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사실 카톨릭 특유의 신성하고 조용하고.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종교가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 미사나 이런 거나 아니면 제가 일 때문에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데 진짜 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개신교의 분위기랑 카톨릭의 분위기가 진짜 달라요. 오.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둘 다 같은 기독교지만 네. 되게 다르다고 느끼는데 그 카톨릭 특유의 그 형식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절차를 다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개신교 특유의 또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지만 또 그 안에서의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 약간 네. 그 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역사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 영화는 톤을 분명히 카톨릭으로 맞췄거든요. 영화가 카톨릭 같아요. 네, 되게 뭐 종교 쪽에서는 뭐 그 영어 위키 보니까 종교 쪽에서는 뭐 별로 그런 좀 너무 편견의 카톨릭의 편견을 그냥 그대로 드러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외부인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것 같거든요. 잘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형식을 카톨릭의 형식을 맞추면서 콘클라베라는 그 완전 빅 이벤트죠 사실. 그거에 맞추면서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재밌게 진짜 이게 이 약간 정치 스릴러처럼 풀었잖아요 사실상. 네. 진짜 무슨 중간에 아예 그 대사로도 나오죠. 우리 미국 정치판 같다 뭐 이렇게 대사로도 그 계단에서 대사로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재밌게 찍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딱 그 전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재미가 있으면서 또 완전히 라이트하게 그런 오락 영화는 아니고 약간 그 톤인 것 같아요. 딱 전형적인 아카데미 톤이라는 느낌? 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모순적 인간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떠올랐던 영화가 네. 이창동 감독의 시가 떠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아까 얘기하신 건 더 메뉴잖아요. 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궁금해요. 되게 많은 영화가 떠오르는 영화였는데 맞아요. 저는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의 기준 중에 네. 다른 영화를 많이 떠오르게 하는 영화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많은 영화가 생각났지만 그 중에 시도 떠올랐던 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아이러니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계속 맴도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모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작품이 그 시라는 작품에서 그쵸. 느꼈던 거라서 네. 그런 모순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그렇네요. 공통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있다고 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을 다루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보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모순은 그러니까 콘클라베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막 전자파 차단 장치도 달고 그쵸, 그 되게 장면이 첫 장면이죠. 네,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을 갖추잖아요. 네네. 그렇게 시스템을 갖췄으면 사실은 정말 어떤 정당한 절차는 라고 하긴 뭐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스템을 네네. 갖췄으면 정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황이 선출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영화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 무너지죠. 네네. 네, 결국 그게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오히려 정보가 차단됨으로써 소문이 돌잖아요. 그 네네. 안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에서 아이러니를 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보가 들어오지 마라 해서 차단막을 세웠는데 오히려 정보가 없으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그러네요.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니까 그 안에서 자꾸만 소문이 돌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콘클라베에서 차단하려고 했던 그 취지에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지점에서 저는 되게 이거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그것도 생각을 아이러니네요.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폭탄이 터져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전 차단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수녀와 추기경 사이에 뭐 어떤 언쟁이 오갔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부터 이제 소문이 막 미친 듯이 퍼지는 거죠. 근데 사실 외부랑 접촉할 수 있으면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더 부정확한 소문들이 막 눈덩이처럼 퍼져가는 거를 보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것도 한번 또 느꼈고 맞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모순이 아닌가? 그러니까 차단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더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러네요.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마지막에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되게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하긴 맞아요. 해요. 그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점 같은 거를 맞아요. 딱 드러내는 작품 같기도 했거든요. 네. 마지막 그 우리가 다 깜짝 놀랐던 그 결말의 반전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느꼈던 모순점이 교황이라는 인물에 대한 인간성이 어쩔 수 없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맞아요. 흥미롭게 비춰지잖아요. 이번에 바티칸에 갔을 때 성베드로 성당이라는 바티칸에서 가장 네, 큰 유명하잖아요. 네, 네네. 세상에서 제일 큰 성당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가이드세요? 거기 지하에 들어가면 아 지하가 지금까지 있군요. 교황 하셨던 분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되게 신성하고 엄청 화려하게 잘 장식을 해놨는데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이 정말 휘황찬란하다든지 교황을 만나러 가는 방에 교황이 생각하는 가치를 담은 예술품들을 전시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로마 바티칸 안에서 교황이라는 존재는 정말 크고 그쵸. 어떤 사람일까가 되게 궁금해졌었는데 저는 인간이지만 되게 청렴하고 순결하고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현실적이잖아요. 그쵸. 그냥 내려앉히죠. 네네. 교황도 하나의 인간이다. 그런 거를 되게 과감하게 내비치는 영화라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진짜 저는 정말 그 소설을 되게 읽어보고 싶어졌는데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로렌스가 갖고 있는 캐릭터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로렌스가 관리자잖아요. 네. 근데 투표에 본인이 피선거권도 있고 선거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게 계속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네. 알도하고의 관계에서도 그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권은 있어도 피선거권이 없죠. 자기가 뽑힐 권한이 없는데 여기는 그 뽑힐 권한까지 같이 줘버리니까 이 콘클라베라는 이 하나의 어떤 이미 역사적으로나 뭔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그 메리님 말씀하셨던 그 모순하고도 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분 지금 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메리님이랑 신디님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 직전 장면이 로렌스가 자기의 이름을 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표지에다 그러네요. 자기 이름을 쓰고 맞아요. 그걸 그 거기서 기도처럼 얘기하는 그 짤막한 그게 있죠. 네. 그 그쵸. 하느님이 이제 좋은 교황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면서 그걸 놓는데 폭탄이 터진단 맞아요. 말이죠. 그 순간 네. 터지죠. 근데 이런 그 것들도 이 두 모순을 같이 붙인 장면처럼 아, 느껴지거든요. 지금 두 그러네요. 분이 말씀하시는 모순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작 소설에 있는 장면인지 없는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 부분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주목이 됐던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런 일을 했던 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실무자로서의 로렌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흔히 얘기하는 퍼포머한테 네. 주인공의 입장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로 치면 이제 알도 같은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사실 이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인공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콘클라베로 넘어간, 그러니까 교황이 선종하고 나서 콘클라베로 넘어간 첫 장면이 일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롱테이크로 찍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저거 저 창문 저거 2시간 있다가 추기경들 오는데 다 되냐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맞아요. 이제 엔지니어처럼 보이는 분이. 그리고 이제 네. 여기 약간 우리가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영혼의 친구 레이가 여기서 등장하죠. 그 안경 쓰신 분.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중간에 멜시라고 인사를 하시는 걸 보면 프랑스 분이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약간 비서처럼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주교가 술 취하고 왔다고 트렘블레이 얘기를 하려고 왔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머리를 부여잡잖아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원래는 그 디테일이 너무 좋았던 게 원래는 그냥 가라고 지금 추기경 오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라고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추기경들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되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스릴러나 이런 데서는 형사거나 경찰 같이 어떤 수사를 맡는 사람이 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이미 산더미야. 이미 산더미고 이미 그 일을 다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이 아이러니가 되게 그걸 되게 재밌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웃기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웃긴 영화가 아닌데도 그런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은연중에 그 공감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이런 경무에 시달린 경험들이 다들 있으니까 그런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겹쳐지면서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봉인된 그 교황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그 큰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많은 매력들이 있지만 그게 실무자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했다는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영화 전체를 다 보면서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실무 맞아요. 과정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저희가 보게 되니까 죄 없는 소녀라는 영화에서도 그쵸. 네. 사람이 사라졌을 때 사라졌나 보다 어떡하지까지만 생각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라지고 나면 정말 현실적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쵸, 그 후과에 대해서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콘클라베 연기 올라와서 교황 선출됨 이 끝이 아니라 그쵸. 그러려면 이렇게 수많은 가정과 현실적인 고찰들이 담겨 있다는 걸 실무자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그걸 심지어 퍼포머가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여주니까 이것도 그냥 뭔가 직장에서 하는 일의 프로세스의 일환이구나 네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쵸.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망가고 싶어, 런치고 싶어 하잖아요. 이미 런을 쳤는데 그거를 거부하던 교황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 일을 다 떠안는. 그래서 왜 중간에 알도한테도 해달라고 하니까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꺼리는 일인 거죠. 너무 무거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라고 많이 느끼는 게 이 소재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 아까 신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콘클라베에다가 스릴러를 끼얹는 이 구조를 만든다는 게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저는 이상하게 좀 뭔가 비교하기엔 좀 무게감이 다르긴 한데 되게 수능 출제 저도 그게 생각이 생각했어요. 나더라고요. 왜 거기 갇혀 있으시잖아요. 아, 그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 두고 갇혀 있잖아요. 맞아 외부하고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맞아요. 안에서 밥도 거기서만 드셔야 되고 엄청 엄하대요. 서로 감시해야 되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막 그런 그 다큐 3일 같은 예전에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네. 진짜 와 저 되게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되게 엄청 단순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종교 외적으로 봤을 때는 뭘 저렇게 유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일인데 이 단순한 일이 그 개인한테 되게 복잡한 일이고 굉장히 큰 이야기랑 작은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영화가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거에 더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 모순적 인간이라는 저희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을 표현하는 방식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으면서도 너무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이 영화를 잘 기억해 보시면
플래시백이 너무 당연하게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그 생각보다 주저리 과거를 이야기하는 장면도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깔끔해요. 네, 근데 그 캐릭터들을 다 설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렌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그 과거에 자기가 영적인 문제를 겪고 네. 있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캐릭터 성립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핍을 갖고 있는 어떤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추기경이라는 그 자리가 여기선 추기경이 되게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우습게 얘기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 교구의 주교이신에도 불구하고 추기경이 안 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 세 분인가 지금 염수정 추기경님 포함하셔가지고 김수환 추기경님이랑 세 분인가 네 분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엄청 높은 자리에 있는데 기도를 못하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로마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 복합성도 있고 또 알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알도 캐릭터의 흐름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벨리니의 캐릭터 흐름도 너무 좋았던 게 그 처음에는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이 갖고 있는 편견일 수 있는데 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입장에 되게 찬성할 것이다. 이런 진보적인 교회의 입장에 찬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호감을 주게 던지고 네, 그래서 그 회의 장면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호감을 주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사실 굉장히 질투하고 있다라는 거 교황 자리를 되게 탐하고 있다라는 걸로 일부러 이제 한번 틀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식의 스트레투치 연기도 워낙 좋았고 그런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캐릭터가 전 누구랑 비슷하냐고 많이 생각이 들었냐면 그 반지의 제왕의 보르미르 캐릭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보르미르랑 반대죠. 보르미르는 약간 양아치처럼 일부러 보여주고 나중에 좀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치면 반대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이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아마도 이 돌아가신 교황 캐릭터를 지금 교황님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사실 이번 교황님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좋든 싫든.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유산들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가 이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교황하고도 너무 교황하고 체스를 둘 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지키는 게 너무나도 일본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가 그게 자기를 도와주고 5번이나 자기한테 투표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못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관념이 강하니까 그걸 이제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이 구조나 이런 게 너무 전 좋다고 생각했고요. 정말 잘 짜여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배우도 본인이 시나리오 받고 읽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연기할 생각에 막 부릉부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배우 입장에서 너무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뭐 같이 뭐 술을 마시면서 과거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그 여기서 약간 양아치처럼 나오셨던 추기경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이탈리아 테데스코? 테데스코. 그러니까 테데스코 캐릭터 설명도 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사실상 악역으로 둘 수밖에 없는 캐릭터이긴 한데 네. 그 식당에서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전 그 씬 하나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싸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왜 그 추기경도 처음 부를 때도 추기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너무 과한 바람이라고 막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추기경들 빼고는 다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상 약간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되게 무례하잖아요. 그 식당에서도 네. 부르잖아요. 그냥 나 가야 되는데 불러가지고 억지로 앉혀서 자기가 할 얘기 다 하니까 되게 뿌리치면서 나오죠. 네. 그 소리가 들리죠. 그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진짜 너무 똑똑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맞아요. 네, 그냥 야 내가 옛날에 이랬어라는 대사 한 마디 없이 이 복잡한 인간 군상 캐릭터들을 다 설명을 한다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면서 너무 걱정할 게 없다 이 작품. 약간 이런 느낌. 네. 저 진짜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장면으로 그냥 인물을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추기경들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추기경들을 어떤 일상의 층위로 데려와가지고 그 인물을 설명해내는 게 되게 맞아요.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추기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이게 했다는 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잘 해낸 지점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탱이님이 말씀하신 장면 중에서 뭔가
추기경들이 밥을 먹을 때 사실은 같은 출신끼리 모여서 먹는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진짜 좋았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배우지만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실생활의 차원에서. 음. 근데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진짜 그냥 저희도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너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네네네. 같은 출신끼리 앉는 거, 뭐 교환학생 네. 나갔을 때 그렇죠. 자연스럽죠. 편하고 그 언어별로 구분되는. 네, 네. 편하고 네.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상적인 차원의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캐릭터성을 되게 잘 부여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대사를 하는 거는 테데스코잖아요. 밥 네. 먹을 때 출신끼리 모여 앉는다. 네, 너네 네, 다 네. 모순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대사 한마디로 테데스코의 어떤 테데스코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 지점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되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환학생 가면 한국인들끼리 모이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냥 같은 언어 음. 쓰는 사람끼리 같은 인종끼리 모이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 크게 와닿았던 점은 그 모이는 장소가 성당이고 맞아요. 그쵸. 그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선한 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추기경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그러고 앉아 있다는 게. 네. 그 장소와 인물에서 오는 아이러니와 모순함이 되게 크게 맞아요, 느껴졌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게 그거를 굳이 다 자꾸 찍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트렘블리한테 그 확인할 때도 커피 머신을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 되게 디테일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그 거짓말 밝혀내는 그 미드 시리즈 있잖아요. 그 라이툼인가? 그 어쨌든 그 거짓말 탐색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 프로파일러 얘기를 다루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면서 커피를 마실 거냐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라이툼이 네. 맞네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테데스코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전 너무 그게 자꾸 극장에서 신경 쓰였던 게 그 스프에다가 소금을 엄청 뿌리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까지 못 봤어요. 네, 그래요?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소금을 진짜 근데 그게 소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설탕인지 소금인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흰색 향신료를 가루를 엄청 뿌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되게 개걸스럽게 먹거든요. 그 스프를. 그러니까 뭔가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알도 같은 경우는 처음 등장했을 때 체스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거 가져가도 될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 신디님 말씀하셨던 인간으로서 내려앉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황이 되면 입을 옷을 그 보면서 둘이 얘기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그래서 누구는 안 맞아가지고 뒤를 트여서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영화의 그런 메시지하고도 다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의심이나 확신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하고도 다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여러모로 잘 짜여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맞아. 전 그리고 그 아데예미 추기경한테 네. 여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 사람이 같이 그럼 기도를 하자. 네, 네. 그리고 주인공이 기도를 하고 당신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이미 잘못을 했는데 네네. 기도를 해서 그게 끝나는 일인가? 근데 그 사실 미량이라는 작품에서도 이런 그쵸. 지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쵸. 범죄자가 나는 이미 하느님에게 용서받았다 네, 이런 저희가 식으로 방송했었죠. 얘기하는 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되게 과감하게 그런 점은 모순적으로 비춰내고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성당이나 교회나 모든 종교에서 저는 네. 가장 공통되는 메시지가 네. 사랑하라는 메시지인 것 그쵸,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네 이웃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네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 믿는 성당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그쵸. 뭐 동성애나 여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의견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되게 이질적이어서 그게 맞아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저는 또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수녀들의 존재가 그러니까 네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수녀들은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다. 스스로 막 얘기하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떤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 영화가 어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자꾸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느낀 맞아요, 게 맞아요. 네. 그런 지점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사실 같아요.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도 그게 아예 대놓고 맞아요.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음. 들고요. 음. 그리고 사실 뭐 뒤에 메시지 얘기하면서 우리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음. 그 교황으로 선출된 베니테스 주기경이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 이제 결말인데 그 결말 자체도 사실 되게 강력하게 그렇게 그 모순이 포함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진짜 끝까지 진짜 징하다. 약간 뭐 영화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거기서 진짜 모순 끝판왕. 그러니까요. 교황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한 번 더 터뜨리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 의심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영화 안에다가 너무 잘 넣어놔가지고 맞아요. 되게 뭔가 진짜 이거 어떻게 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었고 되게 여러모로 되게 뭔가 좀 제가 이거 예전에 레이디버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이게 너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관객으로서 관객으로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런 기분. 네, 최근 아카데미 작품을 하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되게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어서 그래 이걸 내가 원했던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드디어 아까 얘기했지만 존중받는 관객이 되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로케이션 자체가 저한테 주는 또 아이러니함이 있었던 게 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스티나 성당 그리고 그 뒤에 최후의 심판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사실 그게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심을 가지고 그쵸. 그렸던 역작이죠. 그림이잖아요. 그 외에도 그냥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정말 오랜 시간 견고하게 다져온 교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홀리한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굳건한 성당 안에서 사람들은 하염없이 흔들리니까 거기서 오는 대비감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근데 흔들리는 걸 들키면 안 돼라고 더 애쓰면서 더 흔들리는데 그쵸, 맞아요. 그 배경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보존해온 성당의 가치가 느껴지는 로케이션들이니까 거기서 오는 맞네요. 현실감이 또 있었어요. 맞아, 미술이나 의상 이런 부분도 진짜 전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동의 디테일 같은 거, 커피 머신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의복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 되게 굳이 극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이 중요한 스릴러에서 빼도 될 만한 장면들을 다 더 넣어놨어요. 보면 그 강론 나가기 전에 옷을 입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꼭 그렇게 로렌스가 버릇처럼 그 모자를 확인하잖아요. 잘 쓰여져 있는지. 그래서 사실 그거 그 옆에서 봐도 좀 벗겨질 것 같긴 하잖아요. 좀 밑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그 옷의 그 질감이나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일부러 다 띄워놨고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우리가 같이 그걸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좀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 그 교황 방 다시 들어갈 때 그 숨소리가 계속 들려요. 들으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로렌스 숨소리가 그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려요 영화관 안에서. 근데 전 일부러 그거는 사운드를 안 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뭐 긴장감을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하셨던 인간으로서 계속 그걸 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그게 신성시 되다 못해 추기경의 위치까지 가게 되면 그 약간 여기서 이제 그 국내 자막에서 그걸 예하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 저도 뭐 알아보니까 일본 쪽에서 승려들한테 그렇게 부르는 게 약간 그러니까 유어 하이니스 같은 단어를 이제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예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극장에서 추기경들 끝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사람이 뒤에서 이제 그 베니테스 추기경이 반론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인간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려앉히려고 하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어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콘클라베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처방대상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성당 내에 있으면서 왜 여성의 역할이 더 확대되지 못할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오히려 신자로 들어가 있으면 더 못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서 그게 뭔가 집에서 당연하게 다니시니까. 당연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여자는 신부가 될 수 없을까? 아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네, 왜 그러지? 하고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좀 그 논쟁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되게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영화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마지막에 수녀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렇죠. 수많은 남자 추기경들이 먹는 밥 수녀가 하고 그쵸. 지내는 방 청소 맞아요. 수녀가 그것도 다 하고. 비춰주죠. 네, 네네. 그거를 굳이 다 보여주는 맞아요. 게 그 이불 베갯잎 그 바꾸고 네, 이런 그런 거 거다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죠. 예. 그런 거를 그림자처럼 잡는데 그림자가 아니라 이것 좀 봐 이런 식으로 그쵸.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되게 선명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되게 와닿았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니테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예상 못 하셨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방송 초기에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혹시라도 저기 콩글라베 안 보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네. 보고 들으셔야 맞아, 돼요. 이거는 그냥 충격을 받는 게 너무 의도됐던 거여서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진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이 원작 작가님 아마 이건 원작 작가님 그대로 서점 갖고 온 걸 텐데 원작 작가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런 상상을 하고 이걸 어쨌든 전달 가능한 방식으로 관객이나 독자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게 참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세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들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뭐 어떤 목사가 아니라 신부님이 되고 싶은 수녀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그냥 성 전환을 맞닥뜨리고 있는 끝나지 않은 그 사람을 다룰 수도 있고 근데 이 많은 가지들 중에서 이 베니테스라는 이 굉장히 애매한 형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규정 네. 짓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이 대사들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사제가 처음 됐을 때도 이미 같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 뒤에 고민을 하다가 교황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수술을 결심하고 갔다가 안 하게 된 케이스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여성으로 단순히 그리지 않은 것도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되게 확장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LGBTQ까지 확장하는 이야기로 이걸 끌어당겨 버린 건데 이 마지막 고리 하나로 맞아요. 참 이게 되게 좀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도 저거 무슨 수술? 자막을 보고도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다들 막 영화관에서 자막 뭐라고? 와, 진짜.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상상력의 범주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네. 이게 영어 위키 보니까 이런 논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설로 내려오는 한 2년 정도 했던 교황이 있었는데 그게 여자 교황이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사료로 확인된 건 아니고 그냥 뭐 조안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무슨 뭐 사실상 그 교황의 선출이 되면은 성기에 대한 검사를 한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뭐 그런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의자에 앉힌다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게 약간 이 카톨릭 안에서도 약간 얘기가 됐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전 깔끔하게 진짜 잘 그러니까 신자들이거나 이거에 딱히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단은 보고 들을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마지막 반전이 진짜 서브스턴스에서 몬스터로 엘리자수 나왔을 때처럼 피 쏟아내기 시작한 진짜 충격적인데 진짜 좋다. 어떻게 생각했지? 그쵸.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걸 표현하는 방식도 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탱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여자일 것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그냥 보면 왜 저렇게 저 사람 좀 특별하게 다루니까 여잔가 보다. 그리고 또 여기서 계속 아마 뭔가 의도했던 것 같은데 약간 목소리 톤이 높으시죠. 맞아요. 그 배우님이 목소리도 높으시죠. 봤는데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양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감명 깊은 절묘하죠. 거예요. 그냥 그 여성을 성당 내에서 역할을 확대시켜줘. 뭐 동성애를 성당도 모두가 응원해줘. 라는 딱딱한 메시지가 아니라 네. 그냥 사회의 모든 성을 가르고 있는 기준들을 다 뛰어넘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초월해 있죠. 네. 네네. 그런 쓸데없는 진보, 보수, 여성, 남성 그런 모든 너희 마음대로 정해놓고 있는 선이
그냥 다 별거 아니야. 그냥 너희는 그걸 다 뛰어넘어서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면 돼. 이런 메시지가 느껴져서 맞아요. 거기서 되게 한 방 맞은 느낌.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로렌스가 했던 질문이 그 지금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신이 주신 몸에 그대로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음. 그 씬의 흐름도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너무 웃겼던 게 레이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막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네. 로렌스는 거기서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황이 안 돼서 얘가 이러나 보다. 맞아요. 아니야 나 아니어도 돼. 나 아니어도 그 사람이 더 나을 거야 하는데 얘가 벌벌 떨길래 왜 그러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제 샷 자체도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그 막 햇볕이 쏟아지고 있는 창문 앞에서 둘이 이제 실루엣처럼 보이는 멀리서 비춘 그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죠. 그 제네바에서 받은 게 사실 병원이 아니라 클리닉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막 황급히 뛰어가서 그 옷을 갈아입고 있는 이제 몇 시간 있다 거기 나와야 돼. 그 테라스에 네. 나오잖아요. 그 성당이 무슨 그러니까 그 광장이 무슨 되게 유명한 그 앞에 그 광장에 그 테라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면. 그 이제 교황이 됐을 때 그래서 그 직전이죠. 옷을 입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했던 장면이 그 알도랑 대화를 했던 그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 옷을 두고 있었던 공간, 그 알도랑 있었던 공간에서 내가 지금 기도를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던 그 교황이 죽고 나서 직후에 그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 배치도 너무 좋았던 게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안쪽에 햇볕이 들고 있지 않은 안쪽에 이제 베니테스랑 교황이 된 베니테스랑 이제 그 로렌스가 얘기를 하다가 로렌스가 중간에 햇볕에 가까워진 벽 쪽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네. 그 교황의 옷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제의 옷을 입은 이제 옷 갈아입기 직전이죠. 어떻게 보면 속옷 같은 거죠. 그때 그렇죠.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부님 하면 생각나는 그 옷을 입고 네. 있는 그 베니테스가 그 사람 앞으로 가서 앉는단 말이죠. 그 햇볕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대화를 둘이 나누는데 이런 배치들도 저 정말 사려 깊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있는 로렌스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랄프 파인즈 연기 진짜 전 상 줘야 된다. 상을 제가 만들어서 그냥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와 근데 정말 그 연기가 그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점점 표정이 바뀌거든요. 와 근데 진짜 연기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았고 그 부담스러운 그 클로즈업 얼굴 클로즈업을 이제 하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원작 소설 작가님도 그렇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초반에 신니님이 얘기하신 그 뭐라고 하셨었죠? 되게 완벽한 PC 영화? 무슨 완벽하다고 하는 안 하셨고 무슨 PC 영화라고 하셨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되게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뭐 어떤 입장에서는 되게 비겁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장르적인 영화잖아요. 네. 그냥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는 되게 최전선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베니테스라는 인물이 진짜 그러니까 이 영화의 킥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킥이죠, 들었는데 우리가 차였죠. 네, 저희가 차였죠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베니테스라는 제3의 인물이 교황으로 선출되기까지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되게 단순한 플롯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물들마다 추기경들마다 이제 비밀을 하나씩 지어주고 그 비밀을 언제 어떻게 터뜨릴 것이냐를 다 조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도 저는 되게 놀라웠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짜 교황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게 아니라 속어법이잖아요. 부적합한 인물 한 명씩 쳐내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진짜 감정적으로 이제 랄프 파인즈가 연기한 주인공하고 같은 심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황이 될지 이제 안 궁금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계속 한숨만 나오고 왜 다 사람들이 다 저럴까 이런 심리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돌파구가 된 게 베니테스 추기경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인 후보에도 없었던 인물인데 갑자기 급부상하게
등장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영화가 설득력을 되게 저는 잘 갖췄다고 맞아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토론회 같은 장면이 어, 한 번 있죠. 그쵸. 네, 폭탄이 맞아요. 이제 터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 좁은 회의실 같은데 모여서 막 진짜 서로 공격하고 진짜 말 그대로 감론을박하는 개판되죠. 거기 그- 진짜 좋았어요. 네, 그 맞아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베니테스가 보여준 거. 저 진짜 기립박수 칠 뻔했어요. 그 베니테스가 하는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현장을 겪은 인물의 발화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 유일하게 의심에 흔들리지 않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이 회유하려 했을 때도 교황 선출은 차악을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내쳤던 그쵸. 인물이기도 하고 내가 뽑고 싶어서 안 뽑을 내가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렇게 내 신념대로 할 거다 이랬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 촛불 끄는 거 개킹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베니테스가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설득력을 더 갖춘 발화가 될 수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출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폭탄이 들어와서 깨졌던 창문이 그대로 있고 네. 거기로 이제 바람이 그쵸.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종이들이 들리죠. 투프 네. 용지가 흔들리고 추기경들이 다 잠깐 멈췄다가 일시에 이제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약간 나레이션이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쵸, 그쵸. 라이프 파인즈의 나레이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 앉은 추기경들이 누가 이제 그러네요. 교황이 될지 그 네. 장면 하나로 다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 게 유일하게 음. 그 로렌스가 누구를 적는지를 안 보여줘요. 근데 아. 다 느낌이 그쵸, 느낌으로 알고 알잖아요.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참 좋은 영화다. 좋은 네. 영화다. 그 마지막에 네. 진짜 누구를 적는지 안 보여줬는데 관객들이 그쵸, 당연하게 당연하게 얘가 되겠구나. 베니테스 다 적겠구나 싶게 베니테스 느낀 축하해. 게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언쟁 장면에서 너무 네. 좋았던 게 그 로렌스의 표정이 바뀌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교회가 미래에 있다. 네. 과거나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맞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앉으니까 그 장면은 굉장히 그림적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한쪽으로 빛이 비추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베니테스를 보고 있는 장면이고 그 뒤에 장면에 이제 그 한 번 로렌스를 비추는데 로렌스가 살짝 미소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공간도 되게 재밌는 게 맞아요. 그 공간이 두 번 나오는데 네. 그 첫 번째에서는 알도를 이제 그런 하자고. 진보적인 그 추기경들이 하자고 하는 되게 비밀스러운 회의잖아요. 네. 그래서 수녀들 들어왔을 때 자꾸 얘기 안 하고 약간 딴 얘기하고 네, 그래서 작당모이라고 하죠 보통.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톤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영화가 굉장히 화려한 영화인데 네.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추기경들처럼 갇히거든요. 이 영화도.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 광장을 한 번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끝까지 안 보여주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만 비추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되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단순한 메시지를 굉장히 사력 있게 표현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전체가. 그리고 그 장면에서 카메라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베니테스를 네. 모두가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약간 극장 같은 그 로켓 색이 청록색인데 맞아요. 추기경들의 옷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니까 데뷔가 데뷔. 약간 네, 되면서 거기서 오는 예쁨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 되게 뭐 이렇게 칭찬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긴 한데 그 저는 두 번째 영화를 보면서는 이 영화가 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마지막 장면이 약간 좀 해석이 안 됐어요. 뭐 알겠는데 뭐 어쩌자는 거지. 갑자기 처음 보는 수녀들 저 그거 해석 안 됐어요. 거기서 둘이 떠들면서 나가는 거 알겠는데 뭐 대충은 알겠는데 좀 대충 찍은 거 아닌가? 마지막에 빨리 집에 가고 싶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에서 문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녀분들 나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도 보면 네. 그 문이 서서히 그 수녀들이 나갔던 문이 서서히 닫히면서 끝나거든요. 네. 그 흰색 그 건물이 문이 이렇게 닫히면서 끝나는데 그 문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넘어가는 공간이다라는 열고 그러네요. 넘어가는 그러네요. 공간이다라는 지점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왜 그 제 기억에는 문이 처음 나왔던 장면이 그 거기를 그냥 그 깨고 들어가잖아요. 그 음악도 거기에 맞춰서 끝나죠. 그 네. 교황 방을 공인된 들어가서 방을 그냥 네 거기서 이제 그 중간에 그 수녀 그
그 계속 도움을 줬던 그 수녀가 발견을 하죠. 음. 근데 그 되게 그 장면 저는 되게 좀 코믹스러웠던 게 이게 평생 나쁜 짓 안 했던 사람이라서 불을 너무 늦게 끄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소리 듣자마자 꺼야 되는데 그걸 안 끄고 있다가 수녀가 앞에 갔을 때 그 밑에 불이 꺼지니까 누가 봐도 안에 누가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수녀는 당연히 그 사람이 로렌스라는 걸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전에 네. 자기한테 그런 요청을 했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소녀가 그걸 눈 감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음. 문 사이에 두고 이제 둘이 대치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그 뒤에도 그 보고서를 발견하는 장면에서 문을 사이에 두고 카메라 앞에 문이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그 안에 침실이 보이는 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 마지막에 이제 그 거북이를 발견을 하죠. 밖에 나오는 맨날 탈출한다는 그 거북이를 잡아서 거북이를 다시 그 원래 수조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반 문이 열려 있는 그 로렌스를 비추거든요, 카메라가. 네. 그 철문이 이제 반 정도 열려 있는 그 사이에 로렌스가 있는 걸 비추고 그래서 마지막엔 그 문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관문 같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평생 문을 열고 닫으면서 생활을 하지만 그게 되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문을 그 정말 굉장히 낮은 계급인 것 같죠. 그런 교회 계급상으로 그런 견습생 같은 수녀들이 그 문을 열고 나오고 그거 닫히고 있는 거를 사실상 로렌스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마무리했던 게 그런 의도였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네. 보니까 콘클라베 할 때도 문을 되게 견고하게 맞아요. 닫잖아요. 잠그잖아요, 또. 아예 밖에서. 그냥 네. 잠궈버리죠. 가둬버리죠.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콘클라베를 진행하는 문을 굳게 닫은 그 성당의 모습이 그쵸. 이 감독이 조금은 비판하고자 했던 기존의 맞아요. 종교의 모습이고 하지만 이 감독이 지향하는 바는 조금이라도 높은 언덕이나 그런 네네. 문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열린 마음 열린 네. 종교처럼 그쵸. 모두를 사랑해요. 결국 천장이 터지잖아요. 터졌어. 터트려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창문이 깨지는 의미도 그렇게 그쵸. 볼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봉쇄해놓고 고립되어 있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성당에게 네. 조금은 개혁적인 정신을 주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이 닫힌 성당이라는 공간을 네. 그러니까 막 정치적인 차이, 뭐 언어, 인종의 차이로 대립하는 공간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네네. 메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그러니까 외부하고 단절하고 막 묻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공론화하고 토론할 장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영화 자체도 그러니까 종교라는 어떤 진공 상태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쵸. 정치 사회적 이슈를 끌어들이는 문법을 취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 문 좀 닫지 말고 문 좀 열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포용으로 조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통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들 인상적인 장면 대사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선대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네. 그러니까 그 선대 교황님이 교회를 의심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 의심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인간의 어떤 나약함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관객하고 같이 고민하는 영화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래서 이 대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머리에 남아서 가져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론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처음 콘클라베 시작할 때. 네.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영화를 볼 때 되게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인공이 자기 입으로 영화의 주제를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으려나? 너무 또 영화 초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뭔가 도전적이라고 감독님이 좀 도전적으로 하신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키를 주고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나는 지금 확신을 경계하는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얘기를 던지고 그냥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재미없어지더라도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의 그 연기 라프엔젤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대사가 뭐 뻔하다고 하면 뻔할 수 있는 대사인데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사실 의심이 존재해야 신비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믿음과 의심이라는 게 양손에 쥐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 영화 전체에서 중요한 장면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베니테스에 대한 그 마지막 반전 같은 경우도 네. 그거를 그 아까 제가 알도의 시점이 아니어서 재밌었다고 했던 것처럼 그게 로렌스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교회에 정말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백인 남성이 네. 그거를 그 의심을 나한테도 다시 돌려받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끝까지 시험에 들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 끝까지 의심하는 게 불경한 게 아니라 종교나 어떤 사회적 가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이 단순한 이 언어를 되게 잘 영화적으로 표현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요. 그 강론 장면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게 그 말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과정을 계속 겪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도전이었다, 좋은 영화적 연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좋았어. 굉장히 뭐 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 진짜 보통 영화에서 뭔가 의심 많은 사람은 나쁜 네.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도 그쵸. 그 의심 많은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의 이 상처를 만져보고 믿어라라고 맞아요. 할 정도로 뭔가 믿음과 의심을 되게 대척점에 서 있는 그쵸, 것처럼 그쵸. 그리고는 반대로 했는데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신기하게 주인공이 가장 의심이 많은데 가장 충실하고 가장 그쵸. 좋은 사람처럼 그려진 게 네네. 되게 인상 깊고 탱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믿음이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심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되게 재밌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평범함이나 인간 자체에 대한 찬가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화 보는데. 맞아요. 저는 아까 너무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쩔 네. 수 없이 네. 베니테스의 반전이 나오는 아, 장면. 진짜. 잊을 수 저는 없죠. 솔직히 식스센스 볼 때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반전을 눈치를 챘어요 제가. 그럴 수 있죠. 귀신인 같다. 사실 저희 아빠가 옆에서 계속 약간 지금 잘 봐 지금 잘 봐 약간 이런 힌트를 줘서 그럴 수도 있긴 가이드를 한데 네. 아무튼 뭔가 제 인생에서 제가 워낙 의심을 많이 하면서 영화를 봐서 그럴 이번에도 수도 그냥 있죠. 저 사람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영화에서 연출적으로 반전을 심어놨을 때 저한테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다 좀 시큰둥하셨군요. 네. 이 영화는 진짜 약간 눈이 휘둥그레지는 첫 맞아요. 저의 반전. 아니 너무 웃긴 게 그게 약간 그때 약간 로렌스 표정이랑 저희 표정이랑 일치되잖아요. 똑같았어요. 뭐야 빨리 가봐 이러면서. 그래서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무려 8개의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어요. 네. 작품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여우주연상, 미술상, 음악상, 의상상, 편집상 이 모두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네네. 어떻게 될까요? 두고두고. 저는 근데 사실 아노라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약간 아노라로 약간 가는 분위기여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작품상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나무 주연도. 그러니까요. 사실 네, 나무 주연도 근데 나무 주연이 지금 다른 사람 누가 있죠? 브루탈리스트. 에드리언 브로디가 확률이 좀 높긴 하겠네요. 에드리언 브로디랑 티모시 살람의 그 콜먼 도밍고라고 싱싱 그리고 그 래프 파인즈 콘클라베가 있고 그 어프렌티스 세바스찬 스탠이 있는데 브로디가 받을 확률이 높긴 하겠네요. 근데 진짜 잘했는데. 어떡하지? 정말 탱이상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받을 만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뭐 다른 데서 많이 받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많이 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영화가. 감독상도 후보는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고요. 그러게요. 네. 각색. 근데 각색이 워낙 박 터져가지고 각색. 지금. 음. 거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뭐 지금 뭐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많이 받았더라고요. 얼마 맞아요. 전에 네, 나온 거 맞아요. 보니까. 사실 저는 의상도 진짜 좋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저 의상 받을 수 네. 있을 의상 것 받을 수 같아요. 있다고 생각. 네. 근데 의상이 또 다른 후보가 후보가 쟁쟁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위키드가 일단 있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위키드 오 너무 마이 센데. 갓. 컴플리트 언론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컴플리트 언어 네. 좀 약해요. 네. 네. 그 노스페라투가 또 있어가지고 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페라투가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듄도 있고 이래서 뭔가 약간 아, 한 끗이 좀 부족한 맞아. 느낌이네요. 뭔가 한 방이 부족한 그런 근데 느낌. 저는 네. 의상상 왠지 콘클라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가능성. 솔직히 각색도 받을 만한데. 저도 각색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색 근데 지금 후보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긴 해요. 각색이 지금 컴플리트 언론 빼고라도 네, 그 니크레 소년들이랑 싱싱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저는 오. 근데 각색상 가능성 좀 있겠네요. 요건 좀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요? 각색상? 느낌이 좋아요. 이러다가 에밀리표를 주는 거 아니야? 진짜 화낼 거예요. 네네.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저는 분열과 고립의 시대 올바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로 가져왔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영화가 PC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보면서 이 시대의 정치적 올바름이랄 게 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화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일의 무게에 짓눌린 실무자분들께로 정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로렌스나 캐릭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실무자.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일이 좀 많으면 네. 사실 원래 자기가 고민했던 거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이 영화가 되게 이상한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진짜 아까 탱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셋이 보는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신기하네요. 참 신기하네요. 좋은 영화여서 좋은 더 그런 영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네, 누구를 정하실 거죠? 누가 그래서 저는 뭐 본인 거 뽑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따라 제게 마음에 드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네.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서 맞아요, 중요하죠. 또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제 걸로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뭐 함께 먹으면 좋을 이야기 있을까요? 시? 그러네요. 이창정 얘기했던 네. 나왔던 영화들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안 보긴 했는데 두교황이라는 그렇죠. 영화도 얘기가 많이 같이 궁금해요. 되더라고요, 이 영화랑. 네, 좋습니다. 오늘은 나조차 알아채지 못한 내면의 차별로 남을 사랑하지 못한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콘클라베를 다뤄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지내시는 의심으로 가득 찬 하루 중에도 분명한 사랑의 순간만큼은 존재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